자, 이번에는요. 사진과 함께 3명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요. 각각 사연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먼저 첫 번째 인물 신동호 청와대 관계자죠. 연설비서관입니다. 근데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오늘 왜 등장을 했을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동호 비서관 있고요. 진중권 전 교수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인물 사이에 뭔가가 왔는데 이른바 시 배틀입니다. 서로 시를 자작시를 올려갖고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겁니다. 청와대는 빈 꽃밭이란 시를 만들었습니다. 신동호 비서관이요.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는 빈 똥밭이란 시를 남겼어요. 이거 뭐 서로 패러디한 겁니까? 일단 보면 문 의 전 대통령 공격한 진 전 교수, 그러자 청와대 신동호 비서관이 시를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받아치는 답시 형태의 시를 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신동호 비서관이 이 진중권 교수의 여러 가지 언행, 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좀 섞었는데 원래 빈 꽃밭, 기용도의 빈집을 그리며란 시를 SNS에 올립니다. 이 시는요, 원래 기용도 시인의 빈집이란 시를 변주한 거예요. 본인의 어떻게 좀 약간 변형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시를 본 진중권 전 교수, 빈 꽃밭이 아니라 빈 똥밭이란 이런 제목을 단 비슷한 형태의 시를 또 올려서 받아친 겁니다. 답시가 되겠죠. 시를 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빈 꽃밭과 빈 똥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의 대목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날 아이가 꽃을 꺾자 일군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요건 이제 진중권 전 교수를 겨냥한 거니까 아이는 진 전 교수를 모사한 것 같아요. 뭔가 꽃을 꺾었다는 거죠. 뭔가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보이죠. 그러자 일군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러니까 진 전 교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어떤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 표현이 방송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자꾸 나옵니다. 아무튼 뭘 치웠어요. 그러자 일군의 파리들이 아우성을 쳤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는 이걸 치운 거라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 있던 파리들이 아우성을 쳤다는 거예요. 이거 누굴 겨냥할 거야, 이 파리라고 묘사한 거는. 이게 대목이고요.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시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꽃을 피워야 할 당신이 꽃을 꺾고 나는 운다. 헛된 공부여 잘 가거라. 이게 의미가 하나하나 뭔가 다 있어요. 헛된 공부. 이렇게 표현까지 한 거예요. 그러자 진정 교수. 이것도 또 나옵니다, 지금. 같이 할 줄 알았던 아이가 치우니까 그가 운다. 몹쓸 공부는 잘 가라며. 받아친 거예요. 이렇게 시 배틀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거든요. 이분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느껴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문제의식이 있구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게 없거든요. 이렇게 남이 써준 연설문 그냥 읽는 거고, 그다음 탁현민이 해주는 그 이벤트 연출한다는 약간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윤미향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기한 게 없잖아요. 읽었는데 읽은 게 없어 나는. 어쩌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대통령한테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또 그런 대통령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는 바람에 문명처럼 불려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철학 얘기를 하고 저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호평이었어요. 네. 그러다 전직 청와대 참모 출신의 의원들 강하게 반발하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는 청와대 참모가 이번에 시를 통해서 굉장히 또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건데 또 답시를 내면서 이게 일이 또 커졌습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 각각의 이분들 시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한 분과 또 한 분인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랬을까요?
네, 먼저 이제 신동호 연설비서관께서는 꽃에 비유를 하는 패러디 시를 쓰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읽어온 지금 진보 정권의 그 아름다운 지금 현대화 지속성을 예. 이렇게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끼리만큼은, 그러니까 이제 진 전 교수를 진보의 어떤 프레임 안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끼리만큼은 이런 짓은, 이제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말자라는 일종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걸로 그거를 보이거든요. 꽃을 아이가 꺾었다고 묘사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꽃이 곧 이제 자신들이 세웠던, 지금 세우고 있는 진보 정권의 아름다움이었고 진정 예. 교수도 동참하지 않았느냐, 예. 정신 차려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어떤 진보 정권의 아젠다를 상향 평준화하려는 욕구가 저는 느껴졌는데요. 근데 이제 진정 교수는 사태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청와대 전 직원, 이제 전직에 있었던 의원님들이나 지금 현재 신동호 연설비서관이나 오. 사태와 사각이 지금 심각하다. 오. 지금 이제 아침에 사용하기 좀 부적절한 단어이지만 예. 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지금 완전히 그 정권을 지금 부정과 부패가 장악하고 있다. 예.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 하향 편준화라는 개념이 진 정 교수가 쓰는 워딩이 하향 편준화라기보다는 예. 지금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정권의 자세와 태도가 예.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짚어서 두 패러디가 예.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이는데 예. 저는 최근에 이 진 정 교수가 지금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의전 대통령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은 더 앞서 나가지 않았는가 혹은 잘못 나가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이 예. 연설문을 이제 받아 읽는 대통령이다라고 보기에는 예.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이나 그리고 국정 철학에서 예. 그 포괄적인 어떤 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없었을 뿐이지 예. 분명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아가야 될 기조와 방향은 강조해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 정 교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번에 진 정 교수가 철학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 앞서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금 너무 나갔다 지금 그렇게 보신 거네요. 최진영 변호사는 이 두 인물 각각 무슨 생각에서 이런 시를 자작시를 만들었을까 설명해 주세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예.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예. 되는데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꽃인 것 같습니다. 꽃밭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지금 그 신동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그 진보적 인사이면서도 예.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을 하면서 했는 것을 마치 그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꽃을 꺾어버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지금 빈 꽃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그 신동호 비서관이 예. 인용했던 원전이 뭐냐면은 예. 중앙일보 출신의 시인인 예. 기형도 그 시인의 예. 빈집이란 집이죠. 예, 빈집이란 빈집이란 집이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예. 이것을 이제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우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그대로 이 나름대로의 시로 지금 비판해서 예. 굉장히 낭만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신동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빈 꽃밭, 진보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 지금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빈 똥밭, 똥파리 이런 좀 얘기는 어떻게 인용이 됐기 때문에 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586 내지는 그 82년 학번을 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도 예, 82 예. 학번인데 예. 이른바 그 82학번을 자기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똥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상 그렇게 좀 불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진보 가치가 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배설물로 예. 전락했다는 것. 그리고 또 그중에서 586의 핵심인 이 그 82학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빗대서 이렇게 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빈집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예. 하면서 이렇게 그 신동학 연설기획관 비서관이 비판을 했지만 제일 끝에 그 예. 진 교수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 기형도가 불쌍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기형도가 얘기하려는 가치 이런 것이 오히려 진보적 가치가 타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기형도의 빈집을 인용하는 예.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예. 한탄하면서 현재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탄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어쨌든 간에 뭐 북한의 막말과는 달리 나름대로 예. 어떤 그 시를 가지고 시 배틀을 하는 것은 예. 뭐 어떻게 봤을 때는 재미있고 또 예. 국민들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예. 그 논의의 한 장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해서 뭔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담긴 의미를 가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 이 기사 뒷부분을 좀 잠깐 볼까요?
이 시를 올린 뒤에 진주원 교수가 뭐 또 다른 어떤 생각을 또 있는데 그 대목이 이렇군요. 이렇게 보면 전직 참모 셋의 현직까지 나서서 타부, 뭐 통사 터부, 뭐 이렇게 보이죠. 타부의 존재를 상기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모습에 대한 또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엄이 있다는 걸 경고랄까. 그런다고 달이 태양보다 밝아지나요? 뭐 또 이런 또 은유적인 표현을 또 썼어요.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또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해요. 옛날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했는데 추석날 나한테 선물을 보내줬는데 뭐 지금 정부는 안 그렇더라.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김윤학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상황은? 선물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낭만적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만일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시를 예. 통한 일종의 이제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어떤 경쟁,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예. 안에서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진중권 전 교수의 존재는 진보의 어떤 다양성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저는 굉장히 자의적인 것 또는 주관적인 거를 일반화하려고 했던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의전 대통령이냐 예. 그 평가도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고요. 써준 대로 읽었느냐 그렇죠. 주관적 평가입니다. 그거.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편화시켜서 일종의 인신공격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예. 보면 모셨던 참모들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를 뭐 성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사실이 아닌 것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중권 전 교수의 힘은 상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건 예. 상식 밖의 일이다. 그래서 주관을 상식으로 이렇게 환치시키려는 예. 그런 것들은 사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배틀은 진중권의 패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네요, 지금. 자, 이종훈 평론가는 약간 다른 생각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면 만약에 자기 참모들 또 자기 측근들이 진중권 교수의 그런 예. 그 날선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를 좀 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았으면 그냥 놔두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그랬고 과거에 뭐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언론 기사가 나고 그러면 예.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뜯어 말렸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냥 그건 그 사람들 일이니까 그냥 놔둬라. 이제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당히 달라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체감합니다, 사실은.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예. 바가 있는데 예. 한 번도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 참모들한테 뭐 이렇게 불평의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좀 요즘은 많이 들으세요? 뭐 하여튼 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좌우지간. 자, 그래서 예. 진중권 교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도 그래요. 웃고 넘어갈 일인데 예.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주변에서. 그거 왜 그럴까? 뭔가 좀 초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런데 본인들이 정말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리고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비판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래서 좀 청와대 참모진들 뭐 전현직 지금 보니까 현직 의원이 된 참모들도 이번에 예. 반응을 보였던데 이런 거 별로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예, 좀 대범하게 할 건 대범하게 넘어가라. 그리고 예. 절대 개그를 다큐로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개그를 다큐로 박지 마라. 뭐 네 분 답이 좀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종훈 평론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개그를 다큐로 받지 마라. 그리고 두 분은 조금 선과 어떤 상식을 좀 벗어난 상황으로 진정 교수 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좀 갈라져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인데요. 어떤 기사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심파를 품는 정세균. 이게 혹시 대권 행보 기지개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소심파를 품었다고요? 여기 보면 총리실 산하에 청년기구가 있는데 부위원장으로 김혜영 전 의원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김혜영 전 의원, 김혜영 최고위원이죠, 지금.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작년에 조국 정국 때, 그리고 최근에 윤미향 의원 관련된 사안에서 쓴소리 많이 하고 있는 의원인데 여기를 거론한다. 여기를 뭔가 이렇게 이 부위원장 쪽으로 좀 뭐랄까 모신다고 할 거야. 아무튼 영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요. 신보라 전 통합단 의원도 이 청년기구에 합류할 듯하다. 이거 야당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요. 박용진 의원도 쓴소리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모교대와 잦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감사 정총리 유공자 오찬 어제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좀 등장을 또 하고 있는데 어제 모습 사진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무엇일까? 요 내용이에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여럿이 함께 들은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실천이 수반돼야 된다는 게 우리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들은요, 언론들이 정세균 총리와 관련해서 대권 얘기를 자꾸 요새 연결지어서 하는 분들이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에도 꽤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 민주당 내 대권 주자 하면 이낙연 전 총리 아닙니까?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해당 행위다. 웬 완장질이냐? 민주당이 친낙과 반낙 갈등으로 가고 있답니다. 이게 또 새로 나온 표현이군요. 친이낙연과 반이낙연, 친낙, 반낙 이게 된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반낙 숫자가 많다, 이 언론의 평가도 그런 것도 보여요 지금. 반낙, 당권 대권 분리 입장 내려다 이낙연 측 강력 항의로 없었던 일로.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 주자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 약간 이런 의중을 비쳤어요. 그러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둘 다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반대 입장을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서명을 통해서 내려고 했는데 강력 강의를 했다는 거죠. 해당 행위라고. 그러자 웬 완장질이냐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친낙. 언제 우리가 특권 달라고 한 적 있냐? 그런 적 없다.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반발해서 당내 견제 커지자 불만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선 기사에서 정세균 총리는 뭔가 외연을 넓히는 듯한, 그러니까 심지어 야당 인사까지 뭔가 이렇게 영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김관욱 교수님하고 이종우 평론가께. 정세균 총리의 향후 대권 관련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써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자, 먼저 김관욱 교수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 총리를 이제 갈 때부터가 사실은 대권의 행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로 지역구에 대한 그 미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접을 때에는 또 다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총리라는 그 길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총리실의 어떤 면면을 구성 인원들을 보면, 주요 포스트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세력에서 이렇게 영입을 한 그런 구성 인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일종의 포용적인 어떤 통합적인 그런 색깔을 기조를 한번 채택을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사에서 나온 거 보면 다양한 인사들을 사실상 포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은 이제 전대를 지나가면서 사실상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중도의 영역으로 뭔가 더 걸음을 이제 빠르게 가져가서 기존의 어떤 진보 진영 더하기 중도 진영의 어떤 세력 확장, 그것을 본인이 담보해내서 그런 통합의 기치를 세움으로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대선 행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대선 행보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예.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자입니까? 어떻게 해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전대니까 전대의 예. 대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사실 대선 후보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대 나가서 대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기서 어떻게 하긴 나름으로 또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지금에 뭐 안 나간다고 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과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사실 뭐 대표로서 뭔가를 잘한다. 예. 그러면 뭐 말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국민이 요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대선 국면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대지만 전대는 사실상 예. 대선 경선의 전초전이다. 거기서 뛰어들지 못하는 예. 정세균 총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종훈 평론가는 무슨 뭘 쓰신 겁니까 지금? 설명해 주세요. 네, 좀 쓰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예. 정세균 총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쓰고 있는 그 별명이 세균맨입니다. 이름에서 약간 연상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었죠. 그런데 세균맨이 이제 세균 잡고 예. 정권 잡겠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해를 말하는 하고요. 세균은 코로나19를 코로나 정확히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 아닙니까? 네, 바이러스입니다만 예. 어찌 됐건 제가 좀 이렇게 그걸 좀 해봤는데, 응용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한 총리.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본인에게는 강력한 그런 그 어떤 이미지, 정치적 자산. 그렇죠. 오.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대권으로 지금 갈 생각을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벌써 실행 단계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이게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소강 국면이 아닌 상황이고 완전 계속 확산세다. 뭐 이러면 예. 아마 이런 행보를 보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다음 행보로 예. 지금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정세균 총리는요 중진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장, 총리. 사실 남은 게 따지고 보면 하나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재적인 어떤 대선 주자 이렇게 언급은 됐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고 지금 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한 어떤 견제가 강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기사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